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립종자원 전북 지원에서 보관 중이던 벽시에서 곰팡이균이 대거 확산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벽시는 신동진 종자 총 307톤으로 이는 농경지 면적 약 6,140헥타르에서 재배 가능한 물량이며 전년도 도내표 재배 면적의 5.7% 수준에 해당합니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12월 신동지 벽시 발화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인 1월 25일에야 전북자치도 도내 14개 시군 등과 처음으로 문제를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도내 신동지벼 재배 농가가 전체 절반가량에 차지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도내 신동지 보급종 공급 가능량이 계획 대비 71%, 공급 희망량 1,792톤 대비 42% 수준으로 종자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신동지 쌀을 친환경 학교 급식으로 공급하는 농가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립종자원이 대체 품종으로 내세운 참동진 품종은 농민들에게 인기가 없거나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쌀 수급에 대한 불안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농민들에게는 종자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보급종을 생산 공급하는 국립종자원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사고가 발생한 지 석 달이 넘도록 명확한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국립종자원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지사님께서는 이번 국립종자원 전북 지원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올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농민들의 피해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부 농민들은 국립종자원의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신동진 품종을 추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리를 소홀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신동진벼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품종에 추가하겠다고 밝힌 후에 발생한 사고로 충분히 우려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농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우선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 또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서 재배하는 벼 품종이 20년 넘게 신동지 단일 품종으로 집중되면서 농민들은 잦은 재해로 인한 병해충 피해를 입을 때마다 재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품종을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실례로 지난 2021년 잦은 비와 야간 저온 현상으로 벼 병해충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두열병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신동진벼를 재배하는 도내 농가들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도내 벼 재배 품종의 다변화를 위한 품종 개발 절실한 가운데 신동진벼를 대체할 만한 신품종으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도내에서 벼 신품종으로 등록한 품종은 향미 1개, 찰벼 1개, 흑미 4개로 특수미 6개 품종이 전부입니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일반명보다는 특수미를 중심으로 품종 개발을 해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도내 벼 재배 품종의 다변화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도내에서는 농진청에서 개발한 참동진을 신동진 대체 품종으로 공급하기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민들이 참동진벼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내 전역의 재배 적응 시험을 확대하는 등 농민들이 안심하고 참동진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 GM이 떠난 후 휘퇴해가던 도내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희망이자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18년부터 추진한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기획재정부 보조금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다 재심사를 통해 어렵게 희생된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각국 노력 끝에 시작된 사업의 총 사업비는 1,599원 규모로 국비 275억 원,
시도비 224억 원, 민간 사업자가 1,100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군산항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 국비 전액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행성 감사 및 업무 보고 때마다 사업 점검에 대한 지적이 반복됐으나 보고드리겠다 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일관된 답변을 내놓았지만 사업은 아무런 성과 없이 여러 해 표류를 거듭했고 도민과 도의가 지사님과 전북도를 믿고 기다린 결과는 사업 무산이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약 1,600억에 달하는 중고차 수철 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무산과 275억에 이르는 국비 반납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현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북도 행정의 가장 큰 과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가 산업통상부와 대체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그중 하나로 R&D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과제로 사용되면 예산 대부분이 장비 구입 비용으로 충당되어 사업의 본래 추진 민간 경제 회복 등과는 문관해지는 것으로 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 면피용 대안밖에 들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다른 전략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은 호남과 충청을 아우르는 중고차 업계의 물류비 감소와 군산항 물동량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추진 의사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차적인 사업 확대에 따른 폐수 처리 전략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7월 우리 도는 전 세계 화석연료 사용 감소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효과를 내며 에너지 산업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주목하고 있는 2차적인 산업에 집적이 가능한 특화단지를 새만금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차적인 특화단지는 향후 100년 우리 전북 먹거리의 발판이자 에너지 사업 도시로의 도약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기대로 도민의 환영이 이어졌으나 환영 인사 접해는 중금속 물질과 연폐수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2차전지 산업이 일찍 자리 잡은 경북 포항의 경우로 보더라도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의 허용치를 추구한 독성 폐수의 무단 배출로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부유물질의 적정치의 23배, 생태 독성의 기준치의 16배가 검출되며 1.4톤의 양식장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영일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일만에서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들이 새만금에 입주 예정인 기업들처럼 양극재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데다 국내 기업이 몇 년 전 해외에서 온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허용치를 초과한 폐물질을 수차례 불법 보관 배출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를 물었고 가동 중단 명령까지 부과받는 것이 도민의 우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유해성이 커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폐수 처리를 2차전지 기업이 자가 측정 및 처리하는 것은 많은 우려를 초래할 수 있어 모니터링이나 수시 점검만으로는 제2의 영일만 헝가리 사태가 새만금에서 담짓질 우려가 높은데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지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폐수 처리 등 불법이 적용됐을 경우 최고 영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부여 시 배출액의 5%를 추가할 수 없어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손방망이 처분에 불과한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강화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전지 관련 공장 가동에 대비해 기존 처리장 용량을 지금보다 2만 톤 더 늘린다는 계획이 있으나 처리 용량을 늘려도 2차전지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고독성 고염도 폐수 처리 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워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새만금 2차전지 특화 단지에 추적화된 2차전지 전용 폐수 처리장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새만금 1609 산업단지의 분양은 이미 마무리 단계라 실행 가능성이 낮은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또한 새로운 전북교육의 원년을 맞이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특별한 교육체제는 교육자치로 실행되며 교육자치는 결국 교육특례 발굴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전북교육의 100년 대계를 세우기 위한 특례가 더 많이 반영되지 않은데 도민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먼저 전북특별법의 4개 교육특례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4개 특례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4개 교육특례를 실행하기 위해
각 특별법 정책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1차 특례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북 교육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2차 교육 특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발표해 주십시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북 자치도 전체 학생 수는 2000년 35만 4,226명에서 2022년 20만 8,504명으로 4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8개 관역단체 중 전남 다음으로 가장 많은 학생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제는 교육 문제로 전북 자치도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내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찾아 정착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전북 특별 자치도 교육청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전문 스포츠 클럽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자치도 교육청 또한 2021년 학교 운동부 전문 스포츠 클럽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1인 1 스포츠 클럽 활동을 통해 육성 종목의 저변을 확대하고 학생 선수들이 참되게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쟁력 있는 학생 선수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학생들의 전문 스포츠 클럽 등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 자치도 체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좋은 선수를 양성하고 건강한 전문 스포츠 클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다 양질의 스포츠 서비스 제공에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하는 지역형 전문 스포츠 클럽의 경우 축구와 야구 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1년까지 1단계로 2개 종목을 운영하고 2단계 23년까지 축구와 야구의 종목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2개 종목이 전부입니다. 최근 학생 수가 줄어들고 특히 체육 특기자를 희망하는 학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해체 위기에 있거나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교 운동부로 운영이 불가능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여전히 축구나 야구 같은 단체 종목에 대해서만 지역형 전문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어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이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교육감님, 해체 위기에 처한 운동부를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 스포츠 클럽으로 전환 관리하여 운동부 학생이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 클럽 종목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선수들에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선수 보직으로 해체 위기에 처한 운동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의향을 밝혀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학생 운동부는 교육청과 학교가 감독 관리했는데 학교 밖 전문 스포츠 클럽으로 전환하면서 관리 체계가 불이한 상태입니다. 도내 학교 운동부나 스포츠 클럽 내 학교 폭력 및 가혹행위 등 발생 현황을 보면 21년 6건에서 23년 1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을 보더라도 교육청이 나서서 전문 스포츠 클럽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스포츠 클럽은 기존 학교라는 운영 주체가 빠진 채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전문 학생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나 체육회, 종목단체 등 전문 스포츠 클럽과 관련된 기관들의 협의체인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전문 스포츠 클럽이 운영상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것 중 하나가 훈련시설 확보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폐교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지역별 거점 운동시설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